네, 내일장은 어떤 전략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아직 뭔가 명쾌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휴가 좀 길었어서 네. 오늘 장 적응 못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가 봅니다.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적응하면서 네. 오늘 움직이는 종목에 있어서 기준을 또 잡고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궁금하죠?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를 봤는데 여전히 뚜렷한 방향이랄까? 그건 모르겠어요. 워낙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어서요. 그 가운데 이쪽 섹터가 궁금해서요. 챙겨왔습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바로 AI 소프트웨어입니다. 팔란티어 급락에도 사실 정책도 많이 묻어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되는데 어떤 흐름으로 바라보세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선은 이제 팔란티어만 보더라도 저는 어제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조금 빠졌잖아요. 네. 되려 저는 좋아 기회. 보이더라고요. 살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사실은 뭐 그 방향성이 꺾이고 추세가 꺾이고 하는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안고 있는 게 AI 관련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정책 기대감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책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어찌됐건 정부에서도 밀어준다라는 게 조금 나온 것 같아요. AI 관련해서 추경이 1조 9천억 정도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1조 6천억 원이 GPU 1만 장 산답니다. 블랙웰. 근데 이걸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걸 안 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AI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늦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아예 못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지금 경쟁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없다라고 봐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 데이터가 격차가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테슬라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테슬라가 어찌됐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한번 갖춰놓고 나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또 해야 되는데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투자를 꾸준히 계속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정말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AI 얘기할 때 GPU도 얘기하지만 NPU도 네. 얘기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는요. NPU 상용화를 위해서 예산이 이제 책정이 되는데 이것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417억이었는데 딱 2배입니다. 871억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어찌됐건 뭐 지금 현 정부, 다음 정부 이걸 떠나서 동일하게 AI에 대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이제 그대로 먹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 종목이라는 게요. 네. 반도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반도체주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그럼 동시에 포트에 담는 전략이 가장 베스트일까요?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공격을 또 의외로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빙산 이제 뭐 진짜 뭐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엔 빙산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직은 조금 옆에서 붙들고 있는 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뭐 지금 한국어 컴퓨터도 나오고 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가볍잖아요. 조금 가벼우니까 이 정도의 훈풍만 불어줘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을 조금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력도에 반응해 보자. 그런 관점에서 AI 소프트웨어주 챙겨와 주셨는데 그러면 추세가 살아있는 후보군 종목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인 것 같네요.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가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사실은 AI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 많이 써요. 뭐 챗 GPT도 쓰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갤럭시 쓰는데 갤럭시에 이제 기본적으로 구글의 제미나이가 들어갑니다. 정말 많은 걸 쓰는데 항상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한글을 조금 잘 이렇게 정말 뭐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서
좀 우리한테 딱 맞아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고민은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저는 항상 들어가는 기업은 셀버스 AI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우리나라에서 뭐 필기 인식하고 음성, 한국어 합성하는 거에서는 점유율 1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셀버스 AI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공기관에 이미 AI 음성 기록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로 다른 쪽으로 방향만 조금 틀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이라는 게 사실은 해외에서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로만 탄력을 받기는 또 살짝 애매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셀버스 AI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서도 보면 21선 아래로 내려와서 13,000원, 5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정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당분간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셀버스 AI. 다시 한번 흐름을 잡을 수 있는 현재 구간이라면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 소프트웨어 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대표님, 네. 가장 궁금한 건 요즘 시장 분위기인 것 같은데 뭐 달라진 게 있을까요? 일단 환율은 좀 달라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환율은 사실은 이게 저는 단기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1,400원 중반대까지 그래도 있다가 조금 최근에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만이 요즘에 환율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보는 주변 상황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이 살짝 좀 빠지니까 지금 제가 오후장을 체크를 하지는 않았는데 들어왔어요. 오전장에는 예.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왔어요. 네. 오늘도 지금 보니까 1,400원 억원대로 오.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돌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기존에 보시면은 팔다가 4월 25일이랑 29일 날 딱 2번 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보신다라고 하면 예. 나쁘지 않다. 뭐 환율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 방산도 굉장히 많고요. 그 외적으로도 섹터들 자체가 탄력받을 수 있는 구간들에 조금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외국인들이 충분히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셀보다는 바이가 많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환율에 있어서도 좀 계속해서 추이는 지켜보시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시장에 대한 전략일 것 같네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동시효과 구간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 점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가장 멋졌던 종목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흐름이요. 제가 2시 반에 오프닝 했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8만 원 넘어갑니다. 대단합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서 있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89만 7천 원 선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사실상 동시효과 구간에서의 종가 분위기 맞춰지고 있습니다. 9.66%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고 장중 고점 라인 지금 나타나네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개별적인 이슈로 본다면 MSCI 편입 이슈도 있고 뭐 원웹 관련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늘 또 있었던 방산 지정학적 리스크 품어가는 상황 속에서 7.07%대 현재 동시효과에서 호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종목들 시총이 작은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큰 종목으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움직임 대단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시죠. 동시효과 구간에서 현재 또 활발하게 플러스권 보이고 있는 쪽은 수소 관련주입니다. 지금 사실상 인맥 이슈 있는 쪽도 있기는 한데 오늘 SPL셀이 좀 활발했었거든요. 8.64%에서 지금 또 플러스권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고요. 거의 사실상 땡땡 퓨얼셀 라인들도 신재생 쪽 그리고 정책 키워드에 있어서 집중하는 흐름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시죠. 로봇입니다. 로봇도 지금 알게 모르게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쪽에서는 가정용 바퀴 달린 로봇을
수혜를 또 만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로봇 관련주 흐름 보이는 대로 로보티즈가 8%대 지금 호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36,850원에서 종가 준비를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T-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재건에 대한 부분 때문일까요? 전진건설 로봇이 로봇 관련주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색채는 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쪽에 있어서도 추가 움직임이 확산되는지 뉴스의 폭발력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시죠. 바로 제약바이오주인데요. 사실 올라가고 있는 쪽에서는 인벤티지랩이 오늘도 간단 말이야. 놀라움을 자아내고 12.58% 플러스 52,800원 나오지만 큰 종목으로 보신다면 지금 마이너스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SK 바이오팜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등등 사실상 코스닥을 구성하는 그리고 코스피를 구성하는 제약바이오단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 수출에 있어서는 다른 논외의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를 둘러싼 투심은 전반적으로 파란 불빛이 이어지고 있다로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이 속에서 인벤티지랩은 추가적인 플러스가 나왔다는 것은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원전인데요. 사실 오늘 원전에 있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를 제외한 그러니까 이보다 시총이 작은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파란 불빛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진엔텍, 한전산업, 우리기술, 일진파워, 일제히 일부 종목들 원전 쪽에서 호재가 나오면 급등세를 연출했었던 종목이 오늘 마이너스권을 나타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는 만들었었던 낙폭을 많이 만회했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또 괄목할 만한 특징이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현재 동시호가 구간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양대 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종가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예상지수 0.83%, 코스닥 예상지수 0.1%로 강보합권 나타납니다. 김건우 대표님께서 찝어주셨다시피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유의미했습니다. 외국인이 사실 1,000억 원 이하로서 매수했는데 오후 넘어 들어가면서 1,500억 원 가깝게 그래도 매수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12시 넘어서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 200억 원 넘게 사자세 확인되네요.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긴 연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같지만 오늘 수요일이고요. 5월 7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 대비해서도 선전하는 흐름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거기다가 원화 강세 움직임 속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유의미하게 들어왔는데요. 지수 상황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소 좀 아쉽게 흘러가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는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래도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에 힘입어서 오늘 2,573선 부근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장중 내내 좀 파란불을 띠고 있었습니다만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양전에 성공했죠. 오늘 0.1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은 1,398원 부근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좀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확실히 이제는 집 나갔던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해도 괜찮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500억 원 가까이 찍혀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오늘 2,600억 원 이상 사들였고 기관 쪽은 현 선물 모두 다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개인들은 4,0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수급적으로 갈리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200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기관은 소폭의 매도 우위 그리고 개인들도 60억 원가량 사들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와 수급 현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한 번 더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IT 투톱은 빨간불을 띠면서 마감이 된 걸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보이다가 0.55%까지 그래도 오름폭을 나타내면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가 3% 가까이 올라가면서 19만 원 선 부근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HPSP나 이소페타시스, DB하이텍까지 모두 다 오름세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다소 이 코스닥의 지수를 좀 제한했던 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쪽이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모두 다 쉬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3%가 넘게 밀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내려갔습니다. 큰 종목들 위주로 아무래도 내려가다 보니 지수에도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정도 하락했고요. 셀트리온도 1%대 약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제는 보합으로 잘 버텼습니다. SK바이오팜이 7% 넘게 밀리는 등 오늘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는 좀 낙폭이 깊었던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도 HLB와 클래시스는 2%가 넘는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1% 내외로 쉬어가는 가운데 부품주 안에서는 선별적인 움직임 체크가 되고 있고요. 오늘도 조선 쪽은 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같은 종목들 수주에 대한 이슈 여전한 가운데 오늘 조선 대표주와 기자재까지 함께 오름세를 좀 나타냈었고요. 다음으로 게임 엔터 안에서는 게임주들은 강했지만 엔터 쪽은 다소 쉬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SM 실적도 잘 나왔죠.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했고 일단은 SM은 1.5%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신고가 찍었다라는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과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까지 모두 다 오름세로 마감 지었고요. 원전 관련주들 좀 우려 섞일 뉴스가 나온 가운데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였지만 1.4%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BHI는 강세로 마감을 짓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여행 쪽들 아무래도 유가와 원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오늘 대한항공이 7%가 넘게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LCC까지 강세를 나타냈고요. 한진칼이나 강원랜드 등등의 종목들도 오름세, 그리고 K방산주 여전히 모멘텀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시 한번 황제주와 좀 더 가까워지는 발걸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8%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머니맵 훑어봤고요.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는 54,600원 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거래량 상위 2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 인맥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12%대 급등했고요. 오리엔트바이오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오늘 상한가로 마감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래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정치인 테마주라는 부분 체크해드리겠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IT 투톱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한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위 기록했고요.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그리고 HD 현대중공업까지 조선과 방산주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4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 KB금융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리엔트 전공부터 해서 작은 종목들 대부분 다 정치 인맥 관련주입니다. 확실히 오늘은 또 연휴가 지나고 나서 돌아왔는데 정치인 테마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인 걸로 보이죠. 오후장 들어서 더욱이요. 그리고 M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6% 가까이 올라가면서 최근에 꾸준히 거래량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눈에 띄는 종목은 인벤티지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먹는 비만약 시대가 개화한다라는 기대감 속에 추세적으로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오늘도 13% 가까이 올라갔고요. 포바이포, 상한가 마감, 상지건설, 코나아이 같은 정치 테마주들,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 알테오젠이 오늘 거래대금 상위 쪽에 랭크되어 있고요. 삼형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는데 14% 가까운 강세로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요일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더라고요. FOMC도 있고 또 러시아 전승절, 이때 시진핑 같이 참석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방문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 매크로 이슈가 또 강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관세 관련한 이야기, 또 미중 협상에 대한 이벤트까지 이번 주 살펴볼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이 속에서 정책주에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겠다 싶기도 한데요. 한 달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전략 잘 세워봐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직접 챙겨와 주신 빅픽처 섹터입니다. 같이 공개를 해보죠. 기대되는데 해운이네요. 설득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뚱맞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안 때문에 가장 피해보는 섹터가 해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피해는 이미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라는 게 사실은 항상 뭐 실적 좋고 기대감만 있을 때 가는 것도 있지만 바닥을 지나갈 때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해운주 자체가 보면 바닥을 조금 지나가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HMM도 그렇고 그다음에 펜오션도 그렇고 주가가 조금 움직였던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트럼프 때문에 뭐 컨테이너, 벌크, 뭐 LNG, VLCC 다 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의외로 조금 살아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게 중국 쪽에서 오늘 이제 또 발표가 났는데 지금 금리 0.1% 인하했고요. 네. 지준율 0.5%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한 1% 정도 인하한 느낌이거든요. 그만큼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미국이랑 지금 협상을 지금 당장 또 뛰어들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지금 너무 갑자기 손을 잡으면 의외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걸 본인 다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버티기를 할 겁니다. 얘기를 단절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버티면서 지나갈 건데 네. 이때 밀 수밖에 없는 게 내수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수에 관련된 게 조금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어찌됐건 바닥을 지나가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해운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해운이서 깜짝 어렵죠? 놀랐는데 근데 포인트를 좀 잘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 사실 해운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종목 머리에 일단 두 가지부터 떠오르는데 네. 그중에 하나 있겠죠? 탑픽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펜오션이군요. 크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해운주 가장 큰 게 딱 세 가지라고 저는 봐요. 현대 글로비스 하나 있고요. 아 글로비스까지. HMM 있고요. 펜오션 있어요. 네. 글로비스는 조금 애매하죠. 예. 자동차 관련해서 예. 어찌됐건 물동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예. 그다음에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물동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컨테이너 물동량 자체가 조금 줄어들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금 살아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기는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1분기 때는 사실은 관세 부과하기 전에 재고 쌓으려고 사실은 수출이 되려 조금 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경상수지 최대폭 뭐 적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이 수입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벌크랑 LNG에는 조금 집중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펜오션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우선은 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BDI 지수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1분기 때 1100에서 1400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한 1200대예요. 근데 최근에 2분기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BDI 지수가 140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그만큼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수요의 방향성이 저는 중국이라고 앞에서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벌크 쪽은 아직은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LNG 쪽이 영업이익이 최근 들어서 펜오션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28%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무엇보다도 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척에서 10척, 내년에는 12척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대부분 또 대선 계약이 완료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출 상승은 저는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은 어디까지 볼까요? 지금 이제 정고점을 사실은 뚫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예. 해요. 근데 이제 정고점이 4,000원대였는데 그 바로 아래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한 3,900원 정도까지는 잘 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3,100원으로 여러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우 대표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세워가시죠.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